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이름의 목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이 2400년 전 한 철학자에 의해 이미 완전히 해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연봉, 좋은 집, 명품 브랜드, SNS 좋아요, 숫자,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건강을 희생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메마른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400년 전 아테네로 시간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곳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돈 한 푼 없이 살았어요. 제대로 된 집도 없었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정한 부와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성공과 행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아마도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을 살펴보면 정말 획일적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숫자로 측정되죠. 연봉 얼마, 자산 얼마, 팔로워 몇 명, 좋아요 몇 개. 마치 인간의 가치를 주식 가격처럼 매기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질적 풍요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미디어와 광고가 이런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죠.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극대화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명품 사진을 올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자랑하고 해외여행 인증샷을 찍어요. 마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고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더 높은 자리가 있거든요. 결국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생활비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인간관계까지 파괴한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냐, 차는 뭐 타냐 같은 질문부터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내면보다는 외적인 조건부터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런 가치관을 강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라. 정작 그 아이가 행복한지 자신만의 꿈과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역설적 상황에 빠져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과 명예를 다 가졌는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과연 돈과 명예가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2400년 전에 이미 던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가 살았던 아테네도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나요?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또 물었죠. 그럼 원하는 것을 다 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편안한 생활이 목적 그 자체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어요. 진짜 목적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이란 덕이 있는 삶을 의미해요. 그럼 덕이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덕은 지혜, 용기, 정의, 절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덕목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만약 당신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돈을 어리석게 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돈은 없어도 지혜가 있다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돈을 추구하는 삶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첫째, 돈을 목적으로 살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어지거든요. 둘째, 돈을 위해 살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요. 가족, 친구, 건강, 양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셋째, 돈은 외적인 것이라서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경제위기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적인 덕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넷째, 돈에만 집중하면 영혼이 메말라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져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한가요? 당신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평화였어요. 그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적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를 충실히 사는 마음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면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말이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욕망을 조절해야 해요.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덕을 쌓아야 해요. 정의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 때 양심의 가책 없이 평안할 수 있어요. 넷째, 지혜를 추구해야 해요. 진리를 알고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때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자신의 삶을 보면 이런 내적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늘 평온했어요.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담담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바로 내적 평화였던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보면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불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돈은 많지만 내적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거든요. 반대로 소크라테스처럼 내적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일단 물질적 욕망을 줄이라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그만하라고 했어요. 남들이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성공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당시 아테네에서는 웅변가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법정에서 말을 잘해서 사건을 승리로 이끌거나 정치 연설을 잘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웅변가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하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상인들도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지만 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덕이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본 거죠. 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힘이에요. 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런 덕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거든요. 용기나 정의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오직 꾸준한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덕들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덕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 당신이 황금으로 만든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살 지혜가 없다면 그 집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초라한 집에 살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집은 궁전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는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삶을 재미없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 있는 사람은 양심에 가책이 없고 진정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는 평생에 걸쳐 이런 조건들을 탐구하고 실천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인식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델피 신전의 격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자신에게 맞는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검토하는 삶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진실 추구예요.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거짓이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기존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진실 없이는 진정한 지혜도 올바른 판단도 불가능해요. 네 번째 조건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소크라테스는 홀로 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죠.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에 바쳤어요. 돈도 받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다섯 번째 조건은 절제와 만족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섯 번째 조건은 용기예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다수의 반대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평생에 걸쳐 이런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일곱 번째 조건은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소크라테스는 70세까지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더 배우려고 했죠.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런 철학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현대에서도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워렌 버핏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산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죠. 그에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는 사업보다는 자선재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반대로 물질적 성공에만 집착했다가 불행해진 사례들도 많아요.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갑작스럽게 큰 돈을 얻은 후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돈은 생겼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지만 나중에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외적인 성공은 있었지만 내적인 성장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대의 많은 기업들도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단순히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는 환경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업을 해왔고요. 이런 기업들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트렌드가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예죠. 사람들이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를 더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입으로도 만족하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건강, 가족,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과시 소비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명품을 사고 비싼 여행을 떠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자랑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 근본적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2400년 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을 꿰뚫어 보았던 거죠.
그리고 진정한 부와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현대에도 소크라테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소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사, 예술가, 사회활동가 같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돈보다 의미를 추구해요. 성공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성공 강박에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의 놀라운 통찰을 거쳐 다시 우리 시대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진짜 부는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2400년 전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 가난한 철학자는 사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은 없었지만 지혜가 있었고 명예는 없었지만 진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화려한 집은 없었지만 마음의 평화가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덕에 달려있다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높은 연봉, 좋은 집, 명품 브랜드,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늪에 빠뜨릴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신 지혜를 쌓고 덕을 기르는 길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여전히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가족이고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것을요. 돈으로는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검토해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해요. 또한 진실을 추구해야 해요. 듣기 좋은 거짓말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쌓는 일이에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지혜야말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지혜를 쌓으세요. 성공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소유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세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아니, 물질주의가 극에 달한 현재야말로 이 메시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재산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길러가는 지혜와 덕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했던 그 철학자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